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주지사가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이 방위군 주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게빈 뉴섬 주지사 모두 승리라고 주장합니다. LA 다저스는 이와는 별도로 자체 권한을 근거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잠시 주차장에 있었지만 이민 단속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앞으로도 연방 요원의 단속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참전할지 여부를 2주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전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외교적인 해결에 문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통령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 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전 여부에 대한 두려움은 리비아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부실하고 트럼프 세계에서는 강자가 규칙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 여파를 피할 뿐이라는 해외 어피니언도 있습니다. 어제는 텍사스주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방된 것을 미 전역에서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 준틴스 데이였습니다. 선거 유세 중에 준틴스 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준틴스 데이 때문에 미국이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틴스 데이에 서명을 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맥도널드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가 24일에 시작됩니다. 아마존에서만 판매된 크라이안이라는 브랜드의 매트리스 약 10만 개가 화재 위험 때문에 리콜됩니다. 챗GP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인지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MIT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몇 개월만 사용해도 그 사이에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떤 분께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미국 라이브 방송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요 그분의 설레이는 마음이 아니라 전 좀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어제 방송 안 했죠? 라고 하셨는데 어제는 조금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녹화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나온 판결인데요. 미국 제9항소법원의 3명 판사, 3명 패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의 방위군과 해병대를 그대로 주지사가 원치 않더라도 주정부에서 원치 않더라도 주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하급심 판결과 다른 거죠. 하급심에서는 이건 아니다 하면서 대신에 항소할 시간은 줬고 시행을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항소할 시간에 대해서 해병대와 방위군이 그대로 주둔을 하면서 어젯밤에 항소법원이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엄청 좋아하는 것 사실이고요. 이게 왜 자료 화면이 제가 해놓은 것이 순서를 제가 방송 순서를 바꿨죠. 방송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거 우리에게도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게 의회니 뭐니 다 있지만 우리가 막 구체적인 법의 해석이기 때문에 뭐 시시콜콜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주지사가 원치 않더라도 그렇게 할 권한은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런 단서는 붙였습니다. 명백하게 터무니없거나 악의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할 수는 있다. 뭐 이 정도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거 정말 나한테 너무 좋은 거야. 게빈 뉴섬 한 사람, 이 사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미 전국으로 이 같은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이미 루이지아나
플로리다 이런 곳에 방위군 배치 로스앤젤레스와 똑같은 목적으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면 연방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한 거예요. 이건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연방 인력, 말하자면 이민세관국, 국토안보국, 또 뭐 LA 경관이나 LA 쉐리프처럼 시위대를 단속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는 연방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우리 도시와 우리 국민이 보호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로든 주정부,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주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넓혀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시민에 대해서 군대를 배치하는 것, 시민에 대항해서, 시민의 그 시위죠. 표현의 자유라는 그 시위에 대해서 군대라는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것을 딱 앞에다가 가져다 놓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맨 위에 이렇게 써 있네요. 도널드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법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또 이걸 승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아래에 써 있습니다. 오늘 밤에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리젝트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게빈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은 뭐든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법원에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게 이제 왕이라는 표현이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을 했다. 왜냐하면 결국은 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군인을 시민의 앞에 딱 내세우고 하는 것, 시민의 어게인스트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게빈 뉴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다르잖아요. 그냥 연방 법원에서는 단지 그럴 수 있어. 대통령의 권한일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많은 매체들이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폴리티코가 얘기하기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항소법원에 또다시 할 수 있다. 지금은 3명 패널이었잖아요. 제9항소법원 판사가 29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전원 합일체라는 게 있어서 항소법원 전원 판사들이 가서 또다시 3명이 아니라 판결을 하는 건데 이 제9항소법원은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판사도 29명이나 돼요. 29명이 전원이 참석해서 판결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11명이 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재판장 1명과 나머지 10명에서 11명에게 다시 한번 판결을 받도록 일단의 3명 항소법원 판결에는 우리가 여기 동의할 수가 없어. 하고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져요? 그러면 연방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폴리티코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게 거기 연방 대법원까지 갈 때는 이미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서 아무도 이제 이 이후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건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한 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명령이 캘리포니아주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모든 주에 적용될 수 있다. 더 넓게 퍼져갈 수 있다. 연방 법원 내에서 그렇게 대통령에 관한, 대통령이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인데 3권 분립의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최고 수장의 일을 또 다른 3권의 이 사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은 뭐 이민 단속이 여론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론은 아직까지 현재 막 5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민 단속을 포함해서 이민 정책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면 LA 다저스가 안 그랬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이제 이민 단속을 하려는 그런 연방 당국을 우리가 저지했다. 소셜미디어에 썼어요. 그랬더니 LA 다저스가 그렇게 쓴 것을 본 이민 세관 단속국은 LA 다저스가 가짜를 얘기한다.
우리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토안보부는 가기는 갔는데 뭐 이상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둘러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둘러대면서 다른 일 때문에 갔지 우리가 무슨 뭐 이민 단속 뭐 이걸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게이트, 저는 이제 이 지역을 가끔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좀 압니다. 두 번째 게이트, 뭐 다저스 게임이 있을 때는 엄청 거기가 막 붐비고 근처에 또 공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없을 때는요, 그 딱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기가 완전히 들어가는 입구들부터 거기는 완전히 한산해요. 무슨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대피를 한 것처럼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게이트 1 들어가려고 하다가 LA 다저스에서 NO 입장을 불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유지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무슨 뭐 방위군이나 해병대까지도 여러 군데 배치할 수 있지만 그건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유지에 배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LA 다저스는 그 주차장만 하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럼 주차하고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다저스 구장 어제 게임 있었잖아요. 7시 10분부터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었겠죠. 그리고는 두 번째 게이트에서도 또 진입을 시도했는데 LA 다저스가 막았습니다. 결국 들어가지 못했죠. 법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사유지에 대한 통제권을 LA 다저스가 행사한 겁니다. 사유지? 그게 주차장이죠. 그래서 이제 출입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LA 다저스가 그 출입 허가를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게임 시작하기 훨씬 전이죠. 몇 시간 전이죠. 시위대가 막 나타났습니다. 조금씩 아주 많이 사람들 여기 조금 보이고 있네요. 시위대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시위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겠죠. 뭐 LA 다저스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LA 경찰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연방 요원들이 사라졌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LA 다저스의 선수들도 이건 이제 게이트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복면을 아니 연방 요원들이 이렇게 복면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건 LAPD가 나중에 나타난 거고요. 복면을 하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은 시의 미관상도 안 좋고 너무너무 아무튼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키케 에르난데스. 로스앤젤레스는 나의 세컨홈이다. 이 세컨홈에서 이 세컨홈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슬프고 나는 화가 난다. 이 완전히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학대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로스앤젤레스 LA 다저스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엊그제도 카워시에 가서 지난번에 그 카워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장도 없이 가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저렇게 막 완전 두건을 두르고 가서는 영장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인들이. 그러면 영장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장 필요 없다가 저는 올해의 유행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가서 뽑을 때. 아니 누군가가 단속을 하고 누군가를 체포를 하러 와서 영장이 필요 없다고 사람들을 체포해 간다니까요. 시민권자도 체포해 가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LA 다저스의 키케 에르난데스는 슬픈 상황이다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뭔가를 가지고 온다면 연방항소법원에서는 군인의 주둔조차도 허용을 했는데 뭔가를 가지고 온다면 LA 다저스가 끝까지 피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너무 유명하진 않지만 인기 있는 가수고 인플루언서인 니자였던가요? 이제 국가를 스페니쉬로 1945년도에 만든 스페니쉬로 딱 부르고 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았다. 내가 다시는 LA 다저스에 불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다저스에서 영어로 부르기로 했다고 하고 스페니쉬로 지금 부른 거잖아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어떠한 NO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LA 다저스는 사업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LA 다저스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팬들 제가 이제 다저스 게임이 있을 때마다 그쪽을 통과하는 때가 잦기 때문에 아는데 누구예요?
라틴계, 히스패닉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딱 스페니쉬로 노래를 부를 때 한쪽에서는 야유를 하고 한쪽에서는 박수를 많이 보냈고, 팬들은 LA 다저스처럼 이 커뮤니티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버는 곳은 지금 이렇게 다저스의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지나친 일들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야지 된다 했죠. 어제는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낼 수 없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LA 다저스 가기 전에는 홈디포에서 이민 단속, 갑자기 뭐 이민 단속 다, 그리고 요즘 번호판도 없어요. 저 차량이 어디 소속인지 알 수가 없고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보면 2주가 아니라 저조에 구금돼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 홈디포에서도 한 20여 명 체포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경 단속국의 요원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 뭐 여기 이민 단속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뭐 범죄자들을 잡으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범죄자가 뭐예요? 임신 9개월 된 시민권자도 잡아가는데요. 그리고 막 쇠사슬로 몸을 감고 이랬다면서요. 백악관의 국경자르 탐 호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시 여러 그 작업장에 호텔, 농장, 식당, 이민 단속 한다. 본격적으로 또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어제 또 새로운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미국의 법원이라든가 여러 구금시설에서 정치인들, 특히 이제 거기가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어떻게 법적 절차 없이 여기에 구금되어 있고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처우하는지라도 봐야지 되겠다. 그리고 그게 그런 정치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역구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불려가잖아요. 체포되고 그리고 수갑을 찾다가 몇 시간 구류돼 있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국토안보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 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하려는 연방 의원들은 최소한 72시간 전에 통고해야지 된다. 아니 이렇게 극박한 때 72시간이 얼마나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게 무사 통과였거든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72시간 사흘. 가족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애타는 시간입니까? 아니 우리 가족 시민권자인데 체포돼 갔는데 겨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더니 연방 뭐 정치인한테 요청을 해서 좀 어떻게 있는가라도 보려고 했더니 72시간?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안보부가 이거 뭔가 감독, 감시를 피하려고 한다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법은 그렇게 나가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고요. 하나만 더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한 2주일 전에 연방 요원에 의해서 임신 중인 미국 시민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잡혀갈 때 아니 어쨌든 너 멕시코에서 왔잖아.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어쨌든 너 멕시코에서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 9개월의 여성이 아니야. 나 여기서 왔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잡혀갔다가 너무 복통이 심해서 풀어줬어요. 뭐 얼만큼 있다 풀어줬는데 바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남편의 신분을 알 수가 없거나 합법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사촌도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사촌도 시민권자거든요. 시민권자인데 잡혀갔는데 아직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뭐 연방 요원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길 아니 연방 요원이 우리를 폭행했지 우리가 왜 폭행했는가. 그리고는 여러 군데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뭐 뭔가를 수리하기 위해서 남편과 사촌이 자동차에서 뭐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방 요원들이 누구를 잡아가려고 해서 maybe 다른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다가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비디오로 보면 그렇게 추정이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임신 9개월 된 여성이 누구 잡아가지 말라고 말리다가 나 시민권자다. 임신 9개월이다. 한데도 잡아갔고 그리고는 그 구금해서도 그 상태가 너무 나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친구는 나를 잡기 전에 이미 땅에 눕혀져 있었고 사촌도 쓰러뜨렸고 나는 차 안에서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냐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해. 남편도 아무런 범죄 기록도
보이프렌드요. 남편이 아니라. 아무런 그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테말라 출신이긴 했지만 사촌도 시민권자고, 그런데 결국은 그 시민권자를요, 뭐 체포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어쨌든 그 뭐 체포를 했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었대요. 이 여성에 따르면 손에서 배를 지나서 뭐 다리까지 이어진 사슬이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임산부한테. 그래서 너무 복통이 있었고 배를 내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야지 된다고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아이는 아주 건강하고요.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좀 예정보다 빨랐다는 것 같고, 스트레스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보이프렌드가 전혀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텍사스에 구금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거는 피부가 중요하냐, 인종이 중요하냐, 그냥 인간은 인간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척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코드를 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쩜 이게 카메라가 너무 크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냥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나중에 또 바꿔보죠. 자, 오늘 생방송 하시네요. 네, 생방송 합니다. 진짜 인권율입니다. 임산부를. 네, 임산부 한 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임신하고 9개월. 그냥 있어도 힘든데. 임신하고 9개월. 그냥 있어.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에게도 아주 사악한 짓을 했군요. 자, 이 얘기가 중요하네요. 다저 스테디움에 만약에 이민 세관 단속국이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엄청나게 뭔가가 이제 군중 심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관중들이 누구 편에 설지는 너무 확실한 것 아니에요. 아이시스가 다저 스테디움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지 될 것 같다. 그런 그 생각 들고요. 그리고 수환 선생님, 떳떳지 못한 일을 할 때 복면 쓰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기서 웃음이 나오려고 하네요. 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 복면 쓰는 게 아닌가요? 은행 강도들처럼. 그렇죠. 떳떳하지 않을 때 복면을 쓰지.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코비드 19 때 왜 백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가? 그 전통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슨 범죄자야? 왜 얼굴을 가리고 있어? 마스크? 백인들에게 그게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방 요원이 은행 강도처럼 복면을 쓰고 있다. 그런 일들. 아니 근데 이건 또 뭐예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무서워서 못 들어갈 듯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애틀란타인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소리 잘 들리고 있죠? 저는 지금 소리 잘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어떤 분께서 제가 소리 좀 키웠어요. 소리 좀 키웠고요. 소리 잘 안 들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소리 조금 더 키웠습니다. 송출 볼륨 낮다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송출 볼륨 괜찮습니까? 지금은 송출 볼륨 괜찮으세요? 네, 지금 조금 세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컴퓨터도 바뀌어졌고 제가 아주 그냥 어제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저의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사이에 Candle in the Wind. 캔들 하면 항상 그 노래가 생각나요. 다이아나 비가 숨졌을 때 역시 영국인인 엘튼 존이 Candle in the Wind 했던, 너무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캔들 21 박 선생님, 제가 인사라도 드리게 댓글창에 좀 남겨주세요. 인사라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와우라고 어떤 분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큰 후원금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녹화 방송하고 그제 방송을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늦게 올린 영상도 굉장히 많은 분이 봐주셨고요. 저 어제 아주 컴퓨터도 큰 돈 주고 또 뭐 다시 사고 그랬거든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네, 이제 좋습니다. 방송. 네, 이제 잘 들리시죠? 아까는 조금 볼륨이 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맡겨온 것 같고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너무 또 죄송해지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데 어쩌겠어요. 이해하시죠? 자, 이 뉴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액션을 할 것인가, 이란에 대해서 액션,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손을 꽉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죠. 2주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시간 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면 이렇던 저렇던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참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게 가능할까 싶어서 그걸 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는다면 그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유럽 쪽과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 대표들 쫙 만나고 이란의 외무장관과 만나는 걸 이스라엘은 신경 쓰면서 볼 겁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이 만나자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2주일 전과 달라. 이제 이란은 협상할 시간을 놓쳤어. 이란의 하메니는 최고 지도자는 우린 절대로 미국에 굴복하지 않아.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만 해.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선 협상하잖아요. 물론 오늘 그 협상 자리에 미국의 중동 특사가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란과 만나서 뭔가를 가지고 미국에다 전달을 하겠죠. 지금 기본적인 그 상황은 그렇고요. 이란이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뒤에 양보하도록 하는 것인가, 조금 더 2주일 동안 조금 더 맞아라 하고는 외교적인 선택지는 열어두고 미국으로서는 그때 선택하나 지금 선택하느냐 크게 피해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만 강경한 입장 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먹어라.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느 나라나 그렇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지금 그 제네바에 가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란 외무장관과 소통했답니다. 이란 외무장관과 소통하고, 그리고는 이란 외무장관이 또 유럽 쪽에 만나서 그럼 유럽 쪽에서 뭔가 협의를 해서 미국 쪽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식으로 하면은 또 이스라엘 볼 때도 조금 뭐 분위기가 미국으로서는 괜찮고 하는 것.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승인을 했다.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승인하고도 딱 마지막 단추를 눌러줘야지 행동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싱턴 포스트와 특히 악시오스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군사작전이 정말로 필요해?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션 해니티가 말하는 것처럼? 린지 그레이엄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란을 없애버려야지 됩니다. 정권도 교체를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터커 칼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아니라고도 하니까 정말로 공격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미국을 중동에서 장기전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터커 칼슨이 발 디디면 수렁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고 앞으로 완전히 못 만들게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단은 멈춰도 그 기술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수영 한번 배웠다고 10년 수영 안 한다고 11년 뒤에 조금 웜업하면 수영 못 합니까? 자전거 1년 안 탔다고 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웜업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오늘 뭐 스위스에서 들어온 사진이네요. 영국, 유럽연합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맞대서, 프랑스에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직접 갔네요. 이탈리아도 총리가 직접 갔고,
뭐 영국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의논들을 하고 있어요. 외교적인 출구를 마련하기를 이란으로서는 너무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유럽도 2주일 동안 시간을 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2주일을 던져놨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2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동적이고 그리고 너무 주관적인 그런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중간에 2주일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제도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 계속 이어갔고, 그래봤자 결국은 우라늄 핵농축 시설이 있는 그곳을 미국에 3만 파운드의 폭탄이 해줘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엄청 미사일을 때리고 있잖아요. 미사일 대 요격 미사일, 미사일 대 요격 미사일. 이쪽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미사일 이런 식으로 8일째였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이 내용이 뉴욕타임스 맞죠? 네. 이건 애틀란타 저널인데요. 애틀란타 저널인데 뉴욕타임스 말로 전해드릴게요. 미국이 그냥 시간을 벌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 중요한 병원 그 시설 공격한 것이 이란이 이스라엘의 병원 시설 공격, 이 정도로 파괴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의 국영방송이었던가요? 국영방송이었겠죠? 폭파시켜가지고 완전히 그 사진 나온 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란 사람들도 처음에는 폭발음이 빡 하고는 정전이 됩니다. 방송이 중단돼요. 그리고는 어디로 이제 나가요? 그러다 다시 또 방송을 했어요. 서로 전쟁에선 다 이런 거죠. 근데 누가 홍보를 어떻게 우리 측에 유리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이게 꼭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치고 이란이 같이 보복 공격하면서 중동전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길, 이 아래쪽을 보세요. 위에는 준틴스데이 한 거고요. 이란의 동맹국들은 동맹국이라기보다 동맹 군사 그룹들은 좀 로키로 가는, 이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내지는 분쟁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기다렸다가 지켜보겠다. 어차피 이스라엘도 얄밉고 이란도 또 얄미운 면이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자극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미국도 자극하길 원치 않습니다. 조용하게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USA 투데이는요, 오른편에 써 있잖아요. 정권 교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거다. 뭐 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해야지 된다고도 얘기하지만 정권 교체가 리스키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제가 USA 투데이만 딱 찍어서 보여드리냐면, 이걸 지금 일면에 내놨잖아요. 일면에. USA 투데이는 굉장히 생활적인 뉴스를 많이 보도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니까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조수가 50년이 됐어요, 벌써. 그런데 칼럼, 뭐 일면에 칼럼 내놓기도 하지만 딱 이게 이제 눈에 띄게 이란의 정권 교체는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의 카다피를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카다피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마 오늘의 미국을 그 당시에도 보셨던 분들은 카다피가 그 어디 아래서 뭐 지상보다 조금 아래서 막 눈동그랗게 뜨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후질근한 모습으로 이거 뭐 이렇게 돼서 그 끌려 나오는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 뒤에 미국이 더 안전해졌는가? 그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그래서 이 동참하는 결정을 지금 미루면서 2주일 뒤로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비공식적으로는 그 얘기 안 돼요. 리비아처럼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리비아도 엉망진창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테러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생겼고, 한 내부자들은 그래서 이거 다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도 이스라엘에 손을 해서 쳐. 이런 사람들, 테드 크루즈 같은 텍사스가 지역구인 그 연방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아니면 지금 안 돼. 미국 내치에 집중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뉴욕 포스트예요. 뉴욕 타임스가 아니라. 이게
2011년도였어요. 나토가 주도를 해서 무아마르 카다피를 축출했어요. 그 이후에 리비아가 오일은 많잖아요. 이 오일 그것과 연관해서 막 내전이 있었죠. 무슨 아이시스가 얼마나 커졌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대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은 리비아 때랑 지금이랑 뭐 상황이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걸 밀고 나가야지 된다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권 교체까지 한다고 해봐요. 신정 정치의 꼭대기에 있는 하메이니를 탁 내려쳐요. 하메이니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거물들을 착착 시누아르 이런 사람들을 착착 쳐버린다고 해서 거기서 끝입니까? 그 사람들이 또 자식들도 많이 낳고 주변 사람들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다 이스라엘 폭격으로 숨진 그런 청년들도 있고 이게요 그렇게 해서는 폭력은 더 강한 폭력과 폭력을 낳는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왜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말을 듣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대통령이 해야지 되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메니보다 더 나쁜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떡할 건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런 얘기. 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카메네이는 히틀러보다 더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히틀러보다 더 나쁜 인간이 또 나오면 어떨 것이며 미국의 여론 자체는 이 이민 단속과는 달리 이 이슈에선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협상을 하는 것을 쪽으로 나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에 완전 미국 정치판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이라크 전쟁 그걸 막 들고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 선거 캠페인 하면서 뭐 대통령이 된 것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전쟁을 하느냐. 그 전쟁으로 수천 명의 미군이 숨졌고 돈은 또 얼마나 몇 조 달러를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나는 비즈니스맨이야. 워싱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전쟁을 안 해 하고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힘든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또 다른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여유도 없었어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중국의 힘의 한계를 보여줄 수도 있다. 중국이 오일을 이란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이란의 정권이 불안정하고 정권이 교체가 되고 중국이 경제가 다 오일로 돌아가는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영향력이 막 대치점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또 푸틴도 들어가요. 푸틴은 이렇게 경고를 하죠. 미국이 잘못 들어가서 이거 싸우면 체르노빌 그 사태 나올 수 있어?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핵시설을 공격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가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핵시설이랍니다. 뭐 이스라엘이 막 그거 우리 공습했어 하고 막 자랑하다가 그 뒤에 우리 안 했어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한 그런 핵시설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게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치는 핵시설이 거의 비활성화된 곳이에요. 활동하고 있지 않은 비활성화된 곳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그 짓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러시아의 과학자 같은 사람,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둔하거든요. 지금도 주둔을 한다. 그 얘기는 역시 러시아도 이란을 지원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잘해봐. 이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대화를 해야 돼. 이거 민주 서방 국가가 다른 폭력을 쓰는 독재자한테 하는 말들을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체르노빌 또 맞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섹션은 간단하게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그 한 신문에 누군가가 쓴 글을 전해드리겠는데 누군가가 쓴 이 누군가는 사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비 칸타쌈이라는 분이 젊은 분이고 뭐 캐나다에서는 사업도 여러 종류를 해요. 캐나다에선 가구든가요? 캐나다에선 가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업계에 아주 막 거장이래요. 태어나기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섬세하지가 않다. 말레이시아 신문에 쓴 거예요. 말레이 타임스인가요? 말레이 메일이네요. 말레이 메일에 아비 칸타사미 이분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섬세하지 않은데 띵크탱크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공식 협상에서 조율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보여주기식이고 시끄럽고 종종 위험하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최강대국 대통령의 이 같은 외교 정책은 전 세계적인 위기의 전조다. 트럼프 세계에서는 강자가 규칙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 여파를 피할 뿐이다. 그 여파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다. 이렇게 젊은 사업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말레이시아와 캐나다를 기반으로 사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꼭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일들. 그러나 모든 것은 미국에서는 2024년도에 도널드 J. 트럼프를 47대 대통령으로 뽑았고 외교정책, 이민정책, 경제정책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판단이 중요하죠. 3주일 동안 골프를 못 쳤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못 쳤다고 불만을 얘기한다. 뭐 이런 보도도 아주 크게 났거든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문제 있고요. 핵심 인력은 아무튼 러시아의 그 핵시설의 핵심 인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전해드립니다. 중동전은 단순한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종교 문제니까 절대로 물러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일은 정말 야 그렇죠. 네. New turbulence. New turbulence. New turbulence. 오일은 축복이자 저주다. 오일은 축복이다 저주다. 그리고 아비 칸타사미 아비 가구점 많이 봤습니다. 네. A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아르케디나 패사디나 어디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가구점보다도 그 식품 유통업계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전 세계에 평화를 주소서. S 선생님 얘기를 해주셨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 저는 무슨 뭐 어떤 나라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어떤 분은 일본 싫어, 중국 좋아, 중국 싫어, 일본 싫어해서 이 물건 안 쓰고 저 물건 안 쓰고 막 그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물건은 물건 나름대로 쓰는데 요르단, 페르시아 이런 데서 만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컴퓨터 나왔을 때 컴퓨터 지금은 그냥 이패드에서 하지만 마우스 쓰고 할 때 받치는 거 있잖아요. 저 그 페르시아 그쪽 거 많이 썼어요. 문양도 너무 좋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어떻게 그 작은 거 얼마 받지도 않는데 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냥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존중을 할 수 있는 장인의 마음과 장인의 정신과 장인의 그냥 내추럴한 거가 담겨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죠. 페르시아. 네. 자,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가벼운 경제 뉴스, 생활 뉴스를 몇 가지를 전해드리죠. 맥도날드가 24일부터 며칠까지인가요? 보이콧 했는데 미국에서요. 보이콧을 요즘은 보이콧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이번 보이콧을 하는 주체는 People's Union USA라는 건데 도대체 맥도날드가 근로자들에게 적절해? 세금 같은 것은 적절하게 내고 있어? 정의로운 사업을 하는 여기다 정의로운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 건 맞아? 하면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콧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은 그 뉴스위크에서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무슨 뭐 이 단체의 창립자도 인터뷰를 하고 뭐 맥도날드의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2025년도에 이 미국의 상반기는 DEI입니다. 이 DEI에 어제 있었던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준틴스데이도 있고
DEI의 Affirmative Action도 있고 DEI의 이민과 인종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정책이 굉장히 후퇴했고 후퇴하면서 기업에서 전에는 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소수 인종이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면, 왜냐하면 백인이 워낙에 특권이 있었으니까. 아니라고 해도 지금 백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백인이 차별받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없애고 맥도널드 같은 데서도 그렇고 타겟 같은 데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버티다가 심지어 체이스 맨하탄 뭐 이런 데도 우리 안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러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거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건 살 때 뭐 저항하는 거죠. 이게 맥도널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타겟 보이콧 하는데 여기에 맥도널드가 또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겁니다. 뭐 영구적인 보이콧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정도로 말씀드려요.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 그 보이콧 하자 하는 쪽을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때는 뭐 스타벅스도 아마존 보이콧 얼마나 많이 해요. 홈디포도 마찬가지고 한 달 동안 보이콧 여기서 뭐 The People's Union USA에서 계획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일이 있고 그리고 혹시 오늘의 미국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온라인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거는 저 상표를 크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매트리스잖아요. 매트리스인데 크레이안이라고 써있죠. C-R-A-Y-A-N 이 스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용 리콜한다는 건데 복잡한 거는 기억 못 하실 것 같고요. 크레이안 C-R-A YAN 이거 아마존에서만 팔렸다고 하거든요. 매트리스인데 왜 이렇게 싸요?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뭐 $200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싸니까 사람들이 엄청 산 거죠. 엄청 샀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답니다. 화재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10만 개가 리콜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래요. 10만 개가 연방 안전 기준에 미달을 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리콜이 됐습니다. 2022년부터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마존에서 $100짜리도 있었어요. 상표 다시 크게 보여드립니다. $100에서 $220에 판매가 됐대요. 중국 맞네요. 중국 회사에서 만들었고 즉시 이거 집에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마시라고 회사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리펀 해주거든요. 리펀 하실 때 이거 상표 찍으셔서 이메일, recalled라는 그냥 그 단어만 쓰시면 된대요. recalled, 이 매트리스 위에 recalled 이런 글씨 써서 이메일을 회사로 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리펀드를 해준다는 건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자, 챗GPT 쓰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뭐 챗GPT 아니라 엊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논하느라고 저스틴 권이라는 컴퓨터 전문가 그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제미나이 쓰신대요, 그분은. 근데 이건 챗GPT로 MIT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챗GPT를 쓰면은 사람의 인지력이나 무슨 판단력이나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어떻게 되는가 세 그룹으로 했답니다. 제미나이 한 그룹, 챗GPT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인공지능도 쓰지 않고 숙제를 줬어요. SAT, 에세이를 작성을 해라. MIT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글의 엔진 검색인 제마인을 사용하는 그룹은 중간이고요. 챗GPT를 사용하는 이 그룹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인지력도 떨어지고 비판적인 능력도 떨어졌답니다. 뇌에 여기 뇌가 막 있잖아요. 뇌에서 활동을 잘 안 한대요. 우리가 뭐 어디 아프면 약 먹으면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하듯 그러듯이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듯이 그것과 똑같은 결과라는 거거든요. 신경, 언어 무슨 행동적인 수준에서 수준이 점점 낮아진대요. 불과 몇 개월 연구를 했는데도. 그래서 MIT도 이거 확실하게 더 많이 해서 발표를 해야지 되는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발표를 했답니다. 아무 인공지능도 사용하지 않는 그 두뇌만 사용하는 그룹이 제일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대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도움만 받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챗GPT에게 물어보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주고 목소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원고도 써주고 그리고 돈 엄청 많이 법니다.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건 도움받고 내가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 챗GPT가 해준 걸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끝날 무렵에는 몇 개월 두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구글 엔진 검색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중간 정도 활동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챗GPT 이용하면은 아주 나쁘고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으면 훨씬 좋고. 왜 지금 발표를 했는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정책이 하도 이랬다 저랬다 빨리빨리 나오니까 몇 개월쯤 있다가 완전히 이 행정부에서 인공지능을 뭐 어린아이에게 유치원에까지 킨더가든에까지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럼 성인과 달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뇌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형성될 땐 가만히 내버려 두고 뼈가 자라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치아 치료를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굳게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다 하기 전에 인공지능으로 그냥 다 해줘 버리면은 그게 너무 위험해서 지금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이미 4월 달에 인공지능을 미국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성명을 했고, 오하이오 대학교였던가요? 무슨 아주 모든 학생들 다 하도록 뭔가 필수 과목을 만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저도 인공지능을 사용을 합니다만 특히 기술적인 문제 같은 거 물어볼 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꼭 맞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반나절을 도움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것,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내 능력 떨어지고 가짜도 막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짜로 내가 일을 할 때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내가 인 컨트롤이 돼야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MIT에서는 그 우려를 나타내기 위해서 빨리 발표를 했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어제 제가 녹화 방송으로 올리면서 그 준틴스데이라는 것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전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노예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들 노예 아니에요. 이런 걸 하려니까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텍사스에 있는 어느 마을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안 날이 1800년대였으니까요. 1865년이었으니까 6월 19일이었다. 해서 보통 연방 공휴일은 뭐 몇 번째 무슨 요일 이렇게 하는데 6월 19일로 딱 정해진 거죠. 바이든이 서명을 했습니다. 텍사스 캘버스턴의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걸 기념한 그 텍사스였는데, 보세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이 신문은 애틀란타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지 않겠어요. 제목이 좋아서, 제목이 예뻐서 뽑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아래 보면 아유 미소도 너무 이쁘네요. 이건 미소라고 표현하기보다 방긋 웃는, 방긋 웃긴 한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크게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린 소녀가 수줍음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 소녀가 수줍음이 있으면서 예쁘죠? 이게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퍼레이드가 brings miles of smile. 노예가 해방됐다. 과거였지만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됐었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스마일을 줬는데, 그 스마일이 마일이라 얼마나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방공휴일 4년째예요. 퍼레이드가 열렸다 하는 거고, 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뭐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보스턴 글로브를 보겠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느 지역이든 어떤 인종이 없는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소녀들이 축하하잖아요. 저항의 기쁨과 저항의 축하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기쁘기도 하고 아직도 maybe 저항을 해야지 될 무엇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텍사스예요. 현지인 텍사스의 휴스턴 크로니클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텍사스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를 방문을 했거든요. 본인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 텍사스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기뻐서 춤추는 사람들과 함께 바이든이 이제 준틴스데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왔다. 이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조지 플로이드 이런 그 문제, 백인 경관이 흑인을 뭐 거의 9분 동안 목 졸라서 숨지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준틴스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할 거야. 그때 그랬었어요, 과거에. 근데 어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그 연방 공휴일은 바이든이 했고 어제는 미국에 쉬는 날이 너무 많다. 그 쉬는 날 때문에 뭐 스토어들이 문을 닫아서 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난다. 돈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머니라고 했어요. 루즈 머니라고. 트루스 소셜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 제가 해놓은 거 있네요. 보여드릴까요? 근로자들도 원치 않는다. 이거 이렇게 막 할러데이 있고 하는 거 원치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간 1년 중 날마다 휴일이 올 거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이러면 안 돼. 너무 많이 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준틴스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하겠다던 사람이 준틴스데이 어떤 프로그램, 축하 행사 같은 것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준틴스 그 행사에 갔는데 무슨 뭐 다른 공직자들도 많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역사를 정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에 노예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연방 공휴일로 했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랬네요. 그 갤버스턴의 역사적인 흑인 교회에서. 그 흑인 교회가 1848년도에 노예들이 세운 교회랍니다. 마리아 앤더슨 이런 사람들이 왜 영가 찬송가를 잘 부르는가. 그런 너무너무 인간으로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살아남았던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또 남부 장군, 그 연합 정부와 연방 정부의 뜻과 달리 계속 노예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군기지에서 뺐는데 지금 다시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 그것도 유치하게 브래그라는 브래그를 다시 없앴다가 올리는데 그 남부 연합 장군 브래그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것 뭐 바이든이 거기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미국이 이게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둠이라는 건 많은 걸 숨길 수가 있다. 어둠은 이걸 지금 어둠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그 많은 것들을 지울 수는 없다. 숨길 수는 있어도 오직 그 과거에 대해서 뭐 노예제 이런 것이 나빴다 창피하다 그래서 숨기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그건 진실을 통해서만 치유가 되고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누구를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민주당 뭐 어제 대체적으로 이 준틴스데이를 많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제 좀 전에 보신 그대로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2020년도에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준틴스데이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다. 막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를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준틴스데이 하겠다고 했고 이 준틴스데이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야. 근데 막상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행사에도 어제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대통령 따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을 보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씁쓸하기도 하고 참 안 됐다라고도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지금이 어떤 때예요? 이란, 이라크 이 문제 한가운데 있는데 어제 국방부 내부에서 준틴스데이를 뭐 하지 말아라. 그냥 요란하게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게 지금 국방장관이 그 뉴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국방장관에 대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생각이 뭐야?
국방장관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 물어보는 사람, 국방장관을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많은 인간적으로 좋은 점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막 검증되는 과정에서 많은 돈 문제, 여자 문제, 무슨 문제 등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국방장관으로서의 좀 경력이 너무나 미천하다 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람이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은 그게 좀 어울리지도 않고 폼도 안 나고 그런 것처럼 본인은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 대해서 아무도 국방장관에게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날이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방송이 비교적 원활했기 때문에 좋고, 앞으로는 저는 늘 원활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것을 이번에 여러 가지로 배웠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복합적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면이 뿌옇다는데 저는 화면 하나도 안 뿌연데요. 자, 여러분 금요일이지만 해피하게 지내시고, 전 사실 하나 고백드릴게요. 지난주 제가 항상 보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토요일에 1시간, 일요일에 1시간 이렇게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휘몰아치는 이 뉴스와 이 버퍼링과 이런 것 때문에 지난주에 드라마 2편을 다 못 봤거든요.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고 좀 정리하고 보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는 또 해피하게 여러분과 제가 내일 만나뵐 이 시사만평을 또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내일 토요일이지만 시사만평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돈, 성함도 잊어먹었어요. 뭐였었죠? 캔들이라고는 말씀드렸었죠. 캔들박 선생님,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댓글창, 지워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